여러분 반갑습니다. 통계적 사고 제11강 통계적 추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강에서는 우리가 표본과 표본 분포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이어서 11강 통계적 추정에 대해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통계적 추정의 불확실성. 추정이라는 것은 추정을 하다 보면은 당연히 불확실성이 존재하는데, 통계적 추정은 통계량을 이용하여 모수에 대한 결론을 도출하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수반하게 됩니다. 표본으로부터 우리가 얻은 통계량을 이용하여 모수에 대한 결론을 도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수반하게 돼요. 예를 들어서 어느 표본으로부터 표본 평균이라는 통계량을 우리가 구하고요. 그리고 모집단 평균을 추정을 한다고 합시다. 그때의 그 표본 평균은 표본마다 변동하죠. 우리가 앞에서 표본과 표본 분포에서 살펴봤듯이 표본마다 달라요. 표본마다 표본의 평균이 다릅니다. 변동합니다. 그리고 개개의 표본 평균이 모집단 평균에 완전히 일치하는 경우는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이 추정을 할 때는 불확실성이 수반한다라고 할 수 있고요. 정도와 불편성, 정도와 불편성에 대한 정도예요. 정도. 그 다음에 불편성, 치우침이 없는 것을 말해요. 불편성은. 자, 표본 평균으로 모집단 평균을 추정하는 경우를 우리가 생각을 해 봅시다. 정도라는 것은 수많은 표본 평균이 우리가 모집단에서 수많은 표본을 가상적인 표본을 이렇게 뽑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이 수많은 표본 평균이 그다지 다르지 않은 값인가 혹은 많이 변동하는 값인가 라는 문제예요. 이 정도는. 이 값들이 차이가 별로 있는지 없는지 그 얘기예요. 많이 변동하는 값인가 아니면 그다지 변동하지 않는, 그다지 다르지 않은 값인가 라는 문제가 바로 이 정도예요. 정도. 자, 표본마다 표본 평균의 변동, 즉 표본 평균의 변동, 흩어진 정도는 작다면 그만큼 정도가 높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정도가 높다라는 얘기는 이 표본 평균이 있는데 이 표본 평균의 그 변동이 작다면 그만큼 정도가 높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표본 평균의 분포는 중심극한 정리에 의해서 앞에서 우리가 표본 분포에서 설명을 드렸듯이 평균은 중심극한제에서 표본 평균의 분포의 평균은 모집단 평균과 일치한다라는 것을 실제로 사례를 들어서 살펴봤어요. 그래서 표본 평균의 분포의 표본 평균의 평균은 모집단 평균과 일치한다. 그리고 표본마다 변동하는 표본 평균도 표본마다 변동하는 표본 평균도 평균적으로 모집단 평균과 일치합니다. 자, 표본마다 변동하는 그 표본 평균도 모집단 평균적으로는 모집단 평균과 일치해요. 이를 불편성이라고 합니다. 즉 치우침이 없는 성질이라고 해요. 그래서 불편성이라고 합니다. 줄여서 모집단 평균을 우리가 추정할 경우, 즉 불편성이 없는 치우침이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요. 불편성이 없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요. 즉 치우쳐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치우쳐 있다는 얘기는 불편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즉 치우쳐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불편성이 없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불편성이 있어야 돼요. 즉 치우침이 없어야 돼요.
정도가 높고 불편성이 없어야 돼요. 가장 바람직한 추정량은 최소 분산 불편 추정량인데 자 보실까요? 일단 정도를 보시면은 이게 일치를 해야 되겠죠? 일치. 자, 요거는 일치하지 않습니다. 정도가 일치하지 않죠. 불편성이 없어요. 지금 치우쳐 있어요. 이게 치우쳐 있습니다. 치우쳐 있어요. 치우쳐 있고요. 이것도 치우쳐 있었으니까 안 되고요. 불편성이 없습니다. 이것도 그렇고 불편성이 없어요. 자, 요거는 불편성이 있죠. 전부 다 치우쳐 있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정도는 흩어진 정도가 작은 걸 찾아야 되니까 이것도 불편성이 있고 불편성이 있어요. 모집단 평균과 표본 평균이 일치하니까 불편성이 있어요. 하지만 그 흩어진 정도를 봐야 되겠죠. 이제 정도를 보면은 요거는 흩어진 정도가 요 두 개의 경우는 흩어진 정도가 크고 요 두 개의 경우는 흩어진 정도가 크고 그리고 이 경우는 불편성이 있으면서 흩어진 정도가 작으니까 가장 바람직한 추정량은 여기에 얘에서는 이게 되겠죠. 이게 자 불편성이 있고 일차죠. 그리고 흩어진 정도가 작아요. 자 이와 같이 흩어진 정도가 작고 불편성이 있는 최소 분산 불편 추정량이 바람직한 추정량이라고 추정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어서 점추정, 이제 추정에 대해서 실제로 추정에는 점추정과 구간추정이 있는데 점추정과 구간추정이 있어요. 구간추정이 있는데 일단 점추정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모집단의 특성을 나타내는 값인 모수는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모집단의 평균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표본으로부터 우리가 모집단의 평균을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표본 추출에 의하여 이 미지의 모수를 추정을 하게 되는데 이 모수의 값을 추정하는 것을 점추정이라고 하고요. 모수의 값이 존재할 그 범위를 추정하는 것을 모수값이 범위 안에 들어있을 것이라고 추정하는 것을 구간추정이라고 합니다. 구간추정. 자, 점추정은 모집단의 평균을 우리가 추정을 할 때 일반적으로 요 모평균을 추정할 때는 표본 평균으로 추정을 해요. 표본 평균이 간단하죠. 우리가 구하면 돼요. 혹은 표본의 중위수로 하기도 하고요. 혹은 최소값과 최대값의 평균으로 하기도 해요.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이용하는 것이 이 표본 평균을 가지고 우리가 모평균을 추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모분산의 추정입니다. 모분산을 추정을 할 때는 모분산의 추정량, 모분산을 추정할 때는 자 n 크기의 크기 대문자입니다. 대문자 크기 n의 표본의 분산은 이와 같이 우리가 구하죠. 값의 편차의 제곱을 데이터수로 나눠주면은 그게 바로 분산이 됩니다. 분산. 식 1에서 대문자 xi 그리고 대문자 x바인 것은 확률 변수를 취급하기 때문에 대문자로 표현을 한 거고요. 표기를 한 거고요. 그리고 구체적인 데이터 값으로 우리가 할 때는 이와 같이 소문자로 실제 값이기 때문에 실현값을 취급할 때는 표본분산은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이 차이를 그냥 나타낸 거고요. 같은 식이지만 요거는 그냥 함수라는 의미로서 대문자로 나타냈고 여기는 소문자로 구체적인 값을 가지고 분산을 구할 때 편차 제곱의 합을 데이터 수로 나눠주면은 바로 분산이 되죠. 표본 분산. 자, 표본 분산도
표본마다 변동해요. 우리가 앞에서 분포에서 표본과 표본 분포에서 살펴봤듯이 달라요. 표본 분산도 표본마다 그 분산이 다 달라요. 그래서 표본 평균은 평균적으로 모집단 평균과 일치한다라는 것을 표본 평균은 평균적으로 표본 평균의 평균은 모집단 평균과 일치한다라는 것을 앞에서 우리가 여러 번 살펴봤고요. 하지만 표본 분산은 평균적으로 표본 분산의 평균은 표본 분산의 평균은 모집단 분산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살펴봤듯이 따라서 표본 분산은 불편성이 없어요. 즉 치우쳐 있습니다. 치우쳐 있어요. 표본 분산은 표본 분산은 불편성이 없어요. 즉 치우쳐 있습니다. 치우쳐 있어요. 그래서 따라서 불편성이 있는 모집단 분산을 추정을 할 때 요 삼식을 이용합니다. 삼식. 이와 같이 우리가 가장 앞에서 우리가 흩어진 정도를 측정을 할 때 모집단 분산은 편차 제곱의 합을 데이터 수로 나눠주고 표본 분산을 구할 때는 편차 제곱의 합을 데이터수 마이너스 1로 나눠준다고 했죠. 그때 우리가 불편성이 있는 모집단 분산을 추정하기 위해서 요 데이터수 마이너스 1로 편차 제곱의 합을 데이터수 마이너스 1로 나누어줬던 겁니다. 그래서 요 표본 분산을 구할 때 편차 제곱의 합을 데이터수 마이너스 1로 나눠주면은 그게 뭐예요? 모분산이 된다는 얘기예요. 모집단의 분산을 추정을 할 때, 그래서 표본 분산에서 우리가 구할 때 편차 제곱의 합을 데이터수 마이너스 1로 해줬던 거예요. 즉 불편성이 있는, 즉 치우침이 없는 모분산을 추정하기 위해서 편차 제곱의 합을 데이터수 마이너스 1로 해줬던 거고요. 해서 모집단의 추정량 모집단의 분산 추정량이죠. 그래서 시그마 캡의 2승 모집단의 분산 모분산이죠. 모집단 분산을 추정하기 위한 불편성을 갖는 통계량이라는 의미에서 표본 분산으로부터 추정한 모집단의 분산을 불편 분산이라고 합니다. 즉 치우침이 없는 분산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표본으로부터 모집단의 분산을 추정을 할 때 편차 제곱의 합을 데이터수 마이너스 1로 나누어서 모집단의 분산을 추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요 삼식을 이용해서 추정한 모집단 분산은 불편 분산이고요. 그리고 당연히 이 불편 분산도 통계량이기 때문에 그 실현값도 표본에 따라서 변동해요. 요 삼식에 의해서 구한 분산도 당연히 통계량이기 때문에 표본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변동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한번 살펴볼게요. 과거 4주간 가족이 모여서 함께 저녁 식사를 한 횟수를 10명의 회사원에게 물어봤어요. 표본이 이렇게 나왔어요. 4주간 이제 가족과 모여서 함께 식사를 한 횟수예요. 횟수를 물어봤더니 이렇게 나왔고요. 한 번도 안 한 것도 있고. 자, 요 10개니까 표본은 10개고 평균을 내면 12가 나옵니다. 그래서 표본 분산과 불편 분산을 우리가 한번 구해 볼게요. 자, 식 1과 3에 의해서 구하면은 그냥 구하면은 이렇게 70.4가 나옵니다. 70.4. 그런데 n-1로 편차제곱의 합을 n-1로 불편 분산을 데이터수 -1로 해서 추정을 하면은 불편 분산을 모집단의 분산을 추정을 하면은 78.2가 나와요. 78. 그냥 구하면 C 나오고요. 70.4가. 이거 차이가 나죠? 치우침을 없애주기 위해서, 즉 불편성이 있는 값을 추정하기 위해서 요 n-1 요 삼식으로 해준다라는 거. 자, 그러면은 같은 질문을 711명에게 하고 689명으로부터 답을 얻었어요. 그래서 689명의 표본의 표본 평균은
15.6이 나왔고요. 요 15.6을 가지고 표본 분산과 일반적인 그냥 분산을 구해봤고요. 요거는 편차제곱의 합을 그냥 편차제곱의 합을 이거의 합을 그냥 n으로 나눠준 거고요. 그냥 표분분산이고 일반적인 표분분산이고요. 요거는 모집단의 불편성이 있는 모집단의 분산을 추정하기 위해서 요거는 편차제곱의 합을 n-1, 즉 데이터수 -1로 나누어진 즉 불편 추정량이죠. 불편 추정량은 87.5가 나왔어요. 자, 보시면 그러니까 n-1을 해주나 그냥 구하는 거나 혹은 불편성이 있는 값을 구하기 위해서 데이터수 -1로 편차제곱의 합을 나눠준 거나 앞에서 우리가 표본의 수가 10일 때는 아주 달랐죠, 값이. 그런데 요 n이 커지면은 거의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따라서 데이터 수를 키워주면은 그 오차가 줄어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오차. 정확한. 거의 모집단의 그 값과 유사한 그 추정량을 우리가 얻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 표본의 수를 키워주면. 하지만 어쨌든 일반적으로 통계 분석에서 모분산을 추정할 때는 그 불편성이 있는, 즉 치우침이 없는 추정량을 구하기 위해서 요 편차제곱의 합을 분산을 구할 때 편차제곱의 합을 데이터수 -1로 해서 모집단의 분산을 추정한다. 라는 것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추정량. 표본으로부터 구한 통계량 중에서 모집단의 모수를 추정하는 통계량을 추정량이라고 합니다. 추정량. 특정 표본으로부터 구한 추정량의 구체적인 값을 추정치라고 해요. 추정치. 표본으로부터 구한 통계량을 추정량이라고 하고요. 특정 표본으로부터 추정량의 구체적인 값을 추정치라고 하고요. 추정량은 앞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당연히 불편성이 있고, 즉 치우침이 없고요. 정도가 높은, 즉 분산이 작은 최소 분산 불편 추정량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우리가 점 추정을 할 때 모집단의 평균은 표본 평균으로 추정을 하고요. 분산은 불편 추정량으로 한다라는 거. n-1, 즉 편차제곱의 합을 데이터수 -1로 해주는 이유가 바로 이와 같이 최소 분산이 작고 불편, 치우침이 없는 추정량을 구하기 위해서 모집단의 분산을 추정을 할 때는 불편 추정량, 즉 편차제곱의 합을 데이터수 -1로 나누어줘서 추정을 한다라는 것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항분포의 모비율의 추정량입니다. 자, 평균, 모집단의 평균, 모집단의 분산, 그 다음에 이항분포의 모비율의 피의 추정량이에요. 모비율, 이항분포에 대해서는 앞에서 설명을 드렸고요. 그대로입니다, 사실은. n명을 표본으로 추출하여 찬성, 반대의 조사를 실시한다고 했을 때 표본은 x1부터 해서 xn까지 표현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 xi 값은 당연히 1, 2해서 나가고요. 그래서 이 xi는 특정 안건에 대한 찬성, 반대 중 하나를 나타내는 확률 변수가 됩니다. 따라서 이항 확률 변수의 정의에 의해서 1은 찬성, i번째 사람이 찬성인 경우고 0은 i번째 사람이 반대인 경우를 나타내요. 이와 같이 정의를 하면은 확률 변수 x는 표본으로 추출된 n명 중에서 찬성하는 사람의 수, 이거 앞에서 우리가 이항분포에서 설명을 드렸는데 확률 변수 x는 표본으로부터 추출된 n명 중에서 표본의 수 중에서 찬성하는 사람의 수가 되겠죠. 전체 모집단에서의 찬성률 P의 추정량, 찬성률의 추정량은 이와 같이 표본의 수 중에서 찬성하는 사람의 수, 비율이니까 수가 되겠죠. 그래서 이와 같이
나타내고요. 표본 비율이에요. 표본 찬성하는 사람의 수, 비율. 자, 모 비율 P를 우리가 추정을 할 때 모집단의 비율이죠. 표본 비율은 P캡인데 이것도 앞에서 우리가 설명을 드렸듯이 이항분포에서 표본 비율의 평균, 요 표본 비율 우리가 모집단에서 요 표본을 우리가 뽑을 수 있죠. 표본. 그러면 각각의 표본 비율을 우리가 구할 수 있어요. 표본 비율. 요 표본 비율에 이거의 평균은 앞에서 우리가 설명을 드렸듯이 모집단 비율과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실제로 계산을 해봤고요. 사례를 가지고. 그리고 분산, 표본 비율의 분산은 n분의 pq라겠죠. n분의 pq. 우리가 앞에서 해봤죠. 이것도 실제로. 그냥 다시 나온 건데 n분의 pq입니다. 이거는 성공 확률이고 q는 실패 확률인데 당연히 pq는 1이니까 q는 당연히 1-p가 되겠죠. p. 요거는 1-p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표본 비율의 분포의 분산은 n분의 pq. 그냥 그렇게 기억하세요. n분의 pq 뒤에서 계속 나오니까 n분의 pq입니다. 근데 q는 1-p니까 이렇게 표시를 해주면 돼요. 우리가 추정을 할 때. 그리고 n이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n이 클 때 중심극한 정리하면 중심극한 정리에 의해서 다음과 같이 정규 분포를 따른다라는 것을 우리가 앞에서도 살펴봤어요. 평균이 P이고요. 그리고 분산은 n분의 PQ인 정규 분포를 따라요. 정규 분포. PQ n분의 PQ 이렇게 정규 분포를 따른다라는 거. 자, 이어서 표본 비율, 표본 평균, 모집단의 평균은 표본 평균을 가지고 우리가 추정을 하고요. 분산은 표본 비율을 표본 분산을 가지고 추정을 하는데 불편 분산으로 추정을 한다고 그랬어요. 해서 편차지급의 합을 데이터 수 마이너스 1로 해서 모집단의 분산을 추정을 하고요. 그다음에 표본 비율은 당연히 이와 같이 모집단 비율은 표본 비율을 가지고 추정을 합니다. 이렇게 추정을 한다라는 거. 이게 점 추정이고요. 자, 이어서 구간 추정. 구간 추정은 점 추정은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점 추정은 모수가 특정한 값일 것이다 라는 거죠. 모집단의 평균, 모집단의 분산, 모집단의 그 비율은 뭐뭐일 것이다 라고 선언하는 것이에요. 사실상 추정이 얼마나 정확한가를 판단하는 것은 불가능해요. 추정은 할 수 있지만 점 추정은 우리가 추정할 수 있어요. 표본 평균 가지고 모집단 평균 추정하고 표본 분산 가지고 불편 분산을 가지고 우리가 모집단 분산을 추정을 하고 표본 비율을 가지고 비율의 평균을 가지고 우리가 모집단 비율을 추정을 하는데 그 값이 얼마나 정확한가를 판단하는 것은 불가능해요. 이러한 점 추정의 정확성을 보완하는 방법이 바로 이 구간 추정이에요. 구간 추정. 점 추정의 정확성을 보완하기 위해서 고안한 것이 바로 이 구간 추정입니다. 인터벌 에스티메이션이에요. 구간 추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이 구간 추정을 합니다. 자, 구간 추정이란 확률로 표현된 믿음의 정도 하에서 모수가 특정 구간, 모수죠. 모집단의 평균, 분산, 비율 이런 것들이 특정 구간에 있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 구간 추정은 항상 추정량의 분포에 대한 전제가 주어져요. 그 추정량의 분포가 주어집니다. 그게 어떤 분포인지. 그리고 구해진 구간 안에 모수가 있을 가능성의 크기가 주어집니다. 자, 이 구간 안에 일정한 구간 안에 추정량에 대한 분포가 주어지고요. 그리고 구해진 이 구간 안에
모수가 있을 그 가능성, 즉 확률이 주어져요. 가능성이라는 건 확률이라겠죠. 가능성이 이 구간 안에 있을 가능성이 그 크기가 주어집니다. 이 가능성의 크기를 우리는 신뢰 수준이라고 해요. 컨피던스 레벨에서 신뢰 수준이라고 합니다. 요 안에 있을 가능성, 요 구간 안에 존재할 가능성, 요 구간 안에 존재할 가능성의 크기를 우리는 신뢰 수준이라고 해요. 이 신뢰 수준은 일반적으로 90%, 95%, 99%. 요 구간 안에 존재할 가능성이 90%다. 뭐 95%다, 99%다 라는 얘기입니다. 각각의 신뢰 수준 하에서 모수가 존재할 것이다 라고 구한 그 구간을 우리는 신뢰 구간이라고 합니다. 요 구간 안에 모수가 존재할 가능성이 뭐 90%, 95% 그래서 90% 하에서 혹은 99% 하에서 어떤 모수가 존재할 것이다라고 구한 그 구간을 신뢰 구간이라고 해요. 신뢰 구간, confidence interval 신뢰 구간이라고 합니다. 자, 모평균 뮤의 신뢰 구간 추정. 자, 모평균이 신뢰 구간 요 모평균이 존재할 그 구간을 우리가 추정을 하는 거예요. 구간. 자, 확률 변수 x1부터 n을 정규분포 n 정규분포를 따르는데 평균이 뮤이고 분산이 시그마 2승으로부터의 그 확률 분포라고 했을 때 정규분포, 확률 분포는 정규분포를 따라요. 1대 모평균 뮤의 점추정량은 우리가 앞에서 점추정량은 표본평균을 구한다라고 설명을 드렸고요. 요 모평균에 대한 신뢰구간, 요 모평균이 표본평균으로부터 추정한 모평균이 에 대한 신뢰구간은 요 표본평균의 신뢰구간을 이용해서 구합니다. 요 모평균은 표본평균을 가지고 우리가 추정을 하는데 요 모평균 뮤가 존재할 그 신뢰구간도 표본평균의 신뢰구간을 이용해서 우리가 요 모평균에 대한 신뢰구간을 구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모분산이 우리가 모분산을 알고 있을 때, 즉 모분산이 알려져 있는 경우와 모분산을 모를 때 알려져 있지 않은 경우가 있는데 우선 요 모분산이 알려져 있는 경우에 요 신뢰 구간을 한번 구해 봅시다. 자, 모분산이 알려져 있는 경우에 표본평균의 분포는 정규 분포를 따르고요. 이와 같이 정규 분포를 따르고 평균이 뮤이고요. 분산은 n분의 시그마 2승입니다. 우리가 이 앞에서 여러 번 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표본평균의 평균, 즉 표본평균 분포의 평균은 모평균 뮤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표본평균 분포의 분산은 n분의 시그마 2승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앞에서 표본과 표본 분포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표본 평균 우리가 모집단에서 우리가 표본을 이렇게 여러 개 표본을 복수의 표본을 샘플링해서 요 표본 평균을 계산을 하죠. 우리가 표본마다 표본 평균을 계산을 하는데 요 표본 평균을 계산을 하는데 이거에 요 표본 평균 분포 요 표본 평균의 분포의 평균은 바로 모집단의 모집단 평균이 된다고 했고요. 그리고 요 표본 평균 분포의 분산은 바로 n분의 시그마 2승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앞에서 제 10강에서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서 표본 평균 분포의 평균은 모집단의 평균 뮤가 되고 표본 평균 분포의 분산은 n분의 시그마 2승이다 라는 걸 꼭 여러분이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규분포의 표준화 공식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우리가 요거를 표준화를 해요. 즉, 표준화합니다. 정규분포의 표준화 공식에 의해서 값에서 평균을 빼주죠. 그리고, 표준 편차. 이거 루트 쓰여진 겁니다. 이거를 양의 제곱근이죠. 이거 루트 쓰여서, 쓰여지면 루트, n분의 시그마가 되죠. 시그마가 됩니다. 이와 같이. 표준화를 하면은 값이 이렇게 변해요. 정규분포, 요 확률 변수가 어떻게, 이렇게, 표준화를 하면은, 평균이 0이 되고, 표준화를 하면은 평균이 0이 되고, 그리고, 분산이 1이 되죠. 그러면서 정규분포를 따라요. 예, 표준 정규분포가 되겠죠. 그래서 표준화 공식에 의해서 이와 같이 우리가 변형을 할 수 있고요. 요거 꼭 기억하세요. 요 Z 값이죠, 이게, Z. 자, 만약에 95% 신뢰 구간, 즉 95% 신뢰 수준 하에서 신뢰 구간을 구하고자 하는 경우 정규 분포에 의해서 다음과 같이 우리가 정규 분포에 의해서 우리가 정규 분포에 의해서 좌우 대칭이고요. 요게 정확하게 95일 때 요 면적이 95일 때 즉 요 95일 때 요 값이 1.96이다라는 거 앞에서 우리가 실제로 계산을 한번 해봤죠. 1.96입니다. 자, 표를 보여드릴게요. 표를 이거 엑셀을 가지고 계산을 해봤는데, 자, 보세요. 1.96일 때, 자, 여기, 이게 보관법으로가 구할 수가 있는데, 0.475 더하면 95입니다. 그 면적을, 이거는 0에서 1.96까지의 면적을 나타내. 1.96. 이렇게 표가 있죠. 있을 때, 요게 1. 이게 세로가 1.9, 소수 한 자리까지고, 이게 두 채짜리입니다. 그래서 1.96. 요게 1.96이죠. 1.96. 여기까지 면적이 0.475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0.475 하면은, 전체 하면은 1.96일 때, 요 면적이 95가 된다는 얘기예요. 0.95, 즉 95%가 된다는 얘기예요. 해서 1.96일 때 95일 때 1.96이고요. 요게 0.45일 때 해서 전체 하면 0.95고요. 그래서 이와 같은 방법으로 구하면은 2.57일 때 99%일 때 2.57이고요. 그 다음에 1.645일 때 정확하게 90%가 됩니다. 이게 0.45, 0.45 하면 90이죠. 90일 때 임계값이, 경계값이 1.645가 된다라는 거. 그래서 어쨌든 앞에서 우리가 실제로 구해봤지만은 요 1.96일 때, 95%일 때 이게 1.96이다라는 거 꼭 기억해 두세요. 1.96, 1.96.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변환한 요 값은, 이것은 표준 정규 분포를 따르기 때문에 요 Z 대신에 요거를 대입해줘요. 요 Z, 자, 1.96, 1.96일 때, 여기가 마이너스 1.96, 1.96, 마이너스 1.96, 임계값이, 1.96일 때 이게 95란 얘기예요. 95, 요 면적이. 요게 95일 때, 요 값이 마이너스 1.96, 1.96이다. 라는 거. 자, 그리고 요 Z는, 요 값은 앞에서 우리가, 구했던 요 대신에 요거를 대입해줘요. 이것 대신에 요거를 대입해줘요. 그래서 요거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어요. 이같이 0.9일 때 요 값이 요거와 요거 사이에 있을 가능성이 95%라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은 요거죠. 모평균, 요거죠, 요거. 자,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표준화를 하면은 표본 평균 분포가 이같이 정규 분포를 따르는데 평균 뮤와 분산 n분의 시그마 2승으로 정규 분포를 따르는데 요 값을 요 표본 평균 분포의 요 값을 표준화를 하면은 이와 같이 값이 되고요. 그리고 요 정규 분포를 따라요. 즉 평균이 0이고 분산이 1인 정규 분포를 따른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95% 신뢰 구간, 즉 95% 신뢰 수준 하에서의 그 신뢰 구간을 우리가 구하고자 할 경우에는 정규 분포에 의하여 다음과 같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표본 정규 분포, 이항 분포와 정규 분포에서 설명을 드렸듯이 임계값은 정규 분포가 역시 만약에 좌우 대칭인 정규 분포가 있을 때 요 면적이 95%, 0.95, 95%일 때 요 값이 1.96, 1.96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앞에서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요거는 우리가 표를 보고도 찾을 수가 있는데 정규 분포 표를 보여드릴게요. 자, 정규 분포 표와 정규 분포 표가 다음과 같은데 우리가 보관법으로 이 임계값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1.96 세로가 1.9 한 자리까지고요. 소수. 그 다음에 셋째 자리가 가로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1.96 같은 경우 보시면은 0.475입니다. 그러니까 0.475라는 얘기는 0에서 자 1.96일 때 0.475라는 얘기는 1.96일 때 0.475, 1.96일 때 475란 얘기는 자, 정규 분포가 있으면 이같이 좌우 대칭이죠. 0에서 1.96, 1.96일 때 요 면적이 0.475란 얘기입니다. 0.475. 좌우 대칭으로 0.475, 0.475 하면은 여기가 마이너스 1.96이 되고요. 마이너스 1.96, 1.96. 요 면적이 보관법 수로 찾으면 요 0에서 1.96까지 면적이 0.475. 여기도 0.475 하면 요 더하면은 이게 바로 95%가 돼요. 즉 0.95가 됩니다. 해서 0.95 즉 0.95일 때, 즉 95%일 때 임계값은 1.96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경우 0.45일 때 0.45 더하면은 90이 되는데 여기가 90 이게 0.4 0에서 0.45일 때 그 면적이 45%일 때, 즉 0.45일 때 임계값이 1.645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 면적이 여기가 마이너스 1.645. 그 다음에 여기가 임계값이 1.645일 때 요 면적이 바로 전체가 90%란 얘기입니다. 요 반은 45%니까 45 더하면은 90%니까 그때 임계값이 1.645 마이너스 1.645 1.645가 되겠죠. 그리고 2.57일 때 요 0.45 99%가 돼요. 자, 요 99 곱하기 2 하면 이제 99가 되는데 99일 때 99%일 때, 즉 0.99일 때 임계값은 2.57이다 라고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앞에서 정규분포에서도 우리가 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가 그냥 요 임계값을 기억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굳이 정규 분포표를 보고 찾지 않더라도 여러분이 이 0.95일 때 요 임계값은 마이너스 1.96과 1.96이다 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요게 1.96이고요. 요게 그 다음에 여기가 1.96. 여기가 전체 면적이 1.95. 9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표본 평균 분포인 그 확률 변수 x바를 표준화하면은 이 값을 우리가 얻을 수 있었어요. 값에서 평균 빼주고 표본 평균 분포의 표준 편차, 즉 요 표본 평균 분포의 표준 편차를 우리는 표준 오차라고 한다고 했어요. 표본 평균 분포의 표준 편차를 표준 오차라고 한다라고 앞에서 우리가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같이 표준 편차로 나눠주면은 표준화를 하게 되죠. 평균이 0이고 분산이 1인 정규 분포를 따르는 분포를 정규 분포를 따르게 되죠. 표준 정규 분포를 따라서 의식에서 요 Z 대신에 요거를 요것 대신에 요거를 대입을 해주시면 돼요. 이와 같이. 그리고 나서 우리가 알고자 하는 것은 모평균에 대한 신뢰 구간을 더하는 거니까 모평균, 즉 뮤에 대한 모집단의 평균에 대한 신뢰 구간을 구하는 것이니까 요 모집단 평균 뮤에 대해서 풀어주면 됩니다. 뮤에 대해서. 자, 풀어주면 돼요. 어떻게? 차례대로 이와 같이 해서 풀어주시면 돼요. 자, 요 분모부터 풀어주시면 되겠죠. 처음에 양변에다가 요 표준 오차를 곱해서 그리고 요 분모 밑에 지워주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다시 요 x를 옮겨주면 되겠죠. 해서 풀어주면은 이와 같이 우리가 요 식을 유도할 수가 있어요. 자, 요거에 대해서 풀어줬죠. 우리가 모평균에 대해서 이와 같이. 그러면은 모평균 뮤가 있는 그 구간은 요거와 요거 사이가 되겠죠. 해서 요거 그 다음에 요거 안에 있을 가능성이 즉 몇 퍼센트? 95%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따라서 여기에서 이 구간을 우리는 모평균 뮤에 대한 95% 신뢰 구간이라고 합니다. 요 값은 주어지니까 대입하면 되겠죠. 표본 평균 주어지죠. 모집단의 표준 편차 주어지죠. 모집단의 표준 편차 주어지고 그 다음에 요 표본수 n은 주어지는 거니까 대입해서 풀면은 요 값을 우리가 계산할 수 있겠죠. 요 값이 표본 평균을 우리가 이용해서 모평균에 대한 신뢰 구간을 구하는데 요 표본 평균에서 임계값 곱하기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 즉 표준 오차를 곱해주면은 곱해준 값을 빼주면은 이게 작은 값이 되고요. 이게 작은 값. 그 다음에 이거는 표본 평균을 이용해서 큰 값을 구하는데 신뢰 구간의 큰 값을 구하는데 더해주면 돼요. 임계값 곱하기 표본 평균의 표준 오차, 표준 편차를 곱해주면은 우리가 신뢰 구간의 큰 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해서 요 작은 값과 요 큰 값을 모평균 뮤에 대한 95% 신뢰 구간이다 라고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와 같이 이러한 방법으로 우리가 90%일 때 똑같은 방법으로 정규 분포를 이용하여 90%일 때는 1.645라는 거 앞에서 임계값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99%일 때는 임계값이 2.57이에요. 그러니까 앞에서는 요거에 대해서 우리가 풀어봤는데 똑같아요. 이거에 대해서도 90%일 때도 99%일 때도 그 신뢰 구간 구하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표준화한 다음에 대입해서 뮤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면은 되는 거죠. 해서 표준 정규 분포 구간을 모평균 뮤의 실내 구간을 구하는 공식에 적용하여 우리가 똑같이 앞에서 했던 방법으로 대입을 해서 정리를 하면은 모평균 뮤에 대한 신뢰 구간, 90%에 대한 신뢰 구간, 그 다음에 99%에 대한 그 신뢰 구간은 이와 같이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보세요. 이와 같이. 자, 90%일 때 달라지는 것은 요거예요. 임계값만 달라져요. 임계값만. 임계값. 자, 작은 값 구할 때는 표본 평균에서 임계값 곱하기 표본 평균의 표준 오차, 즉 루트 n분의 시그마 곱해주고, 그리고 큰 값을 구할 때는 마찬가지로 90%일 때 표본 평균을 이용해서 요 큰 값을 구하는데, 표본 평균에다가 1.64 임계값 90%일 때의 임계값 곱하기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 표준 오차, 루트 n분의 시그마. 이건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표본 평균 분포의 분산은 n분의 시그마 2승이라고 했어요. 이거를 루트 쓰면은 이와 같이 표준 오차, 표준 편차,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 표준 오차를 우리가 구할 수 있죠. 자, 요거 그대로 대입해 주면 돼요. 이거 주어졌으니까 이거 대입하시면 되고, 99일 때는 임계값이 2.57, 2.57이 되죠.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가 신뢰 구간을 구하는 공식을 유도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정리를 하면은 그래서 다음과 같이 되겠죠? 식을 정리하면은 이와 같이 돼요. 이와 같이. 자, 표준 오차, 표준 편차인데, 표본 평균의 분산의 표준 편차는 표준 오차라고 한다라고 앞에서 우리가 설명을 드렸었는데, 각각의 신뢰 수준에 따른 신뢰 구간은 요 표본 평균의 표준 오차죠. 이게 표본 평균의 그 분포의 표준 편차를 우리는 표준 오차라고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표본 평균 분포의 표준 편차를 표본 평균의 표준 오차라고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루트 n분의 시그마 요 표준 오차의 앞에 요 개수값만 다르죠. 임계점만 달라요. 요것만. 90%일 때 1.645이고요. 95일 때 1.96이고요. 그리고 99일 때 2.57입니다. 요것만 달라요. 그리고 다 똑같아. 나머지는 표본 평균을 이용해서 우리가 구합니다. 모평균 뮤에 대한 신뢰 구간은, 그래서 요 임계점 개수, 임계값만 달라요. 임계값에다가 표준 오차, 표본 평균 분포의 표준 편차인 표준 오차죠. 표준 오차를 곱해주면은, 곱한 값을 표본 평균에서 작은 값은 빼주고 큰 값은 더해주면은 우리가 신뢰 구간을 구할 수 있다. 너무나 간단해요. 그래서 신뢰 구간은, 일단 여러분이 신뢰 구간, 모평균에 대한 신뢰 구간은 뭐를 이용해서? 표본 평균. 그래서 표본 평균에서 작은 값은 임계값 곱하기 표준 오차를 해준 거고, 큰 값은 표본 평균에다가 임계값 곱하기 표준 오차를 곱해서 더해준 값이다 라는 것 기억하시면 됩니다. 너무나 간단해요. 이렇게 구하면 되고요. 자, 이와 같이 요거를 꼭 기억하시라는 얘기예요. 이게 90일 때 1.645, 요 임계점의 값이 개수가 1.645고, 그리고 95일 때 1.96이에요. 이거 실제로 앞에서 우리가 계산을 실제로 해봤죠. 1.96이고요. 그리고 2.57일 때, 요게 2.57일 때, 요 구간이, 이게 99%일 때 2.57이라는 거. 요거는 뭐 3개밖에 없으니까 1.645, 1.96, 2.57, 90, 95, 99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자, 임계점은 개수는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요 신뢰 수준이죠. 1-알파죠. 알파는 유의 수준이고, 1.645일 때 90, 그 다음에 95일 때 1.96, 그 다음에 99일 때 2.57. 요거는 앞에서 우리가 했었어요.
2분의 알파, 요 알파 양쪽으로 나눠지니까. 자, 실내 구간. 자, 그러면 실내 구간에 대한 그 의미를 우리가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데, 실내 구간의 정확한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추정하고자 하는 모수가 확률 변수가 아닌 고정된 상수다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모평균 뮤가 고정된 상수이니까 요 뮤에 대한 95% 신뢰 구간의 그 의미는 크기가 동일한 100개의 서로 다른 표본, 100개의 서로 다른 표본에 의하여 동일한 공식으로 100개의 신뢰 구간을 우리가 구할 수 있겠죠. 100개의 신뢰 구간을 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걸 신뢰 구간을 100개의 신뢰 구간을 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중에서 95개의 신뢰 구간이 어떻게 모평균 뮤를 포함하고 있다라고 생각한다는 얘기죠. 자, 5개의 그 신뢰 구간 안에는 모평균이, 바꿔 말하면 5개의 신뢰 구간 안에는 모평균이 들어가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즉 95개의 그 신뢰 구간 안에 모평균이 들어가 있다, 존재한다라는 의미예요. 95% 신뢰 구간이란 의미는 95% 신뢰 수준에서 구한 그 신뢰 구간의 값, 모평균이 95% 신뢰 구간이란 의미는 100개 중에서, 우리가 구한 신뢰 구간 100개 중에서 99개의 그 구간 안에 모평균이 들어가 있다, 존재한다라는 그런 의미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즉, 이 95% 신뢰 수준이라는 것은 5% 틀릴 가능성 하에서란 그런 의미도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자, 문제를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200명 학생을 추출해서 표본 평균이 250점. 자, 요걸 가지고 구하면 돼요. N은 200이고, 신입생의 학력고사의 표준 편차가, 즉, 시그마가 주어졌네요. 표준 오차. 100점이라고 주어졌어요. 평균에 대한 95% 신뢰 구간을 구하라. 표본 평균 가지고 구한다겠죠? 당연해요. 그냥 대입하시면 됩니다. 자, 주어졌죠? 이거 주어졌고요. 표본 평균. 자, 표본 평균에서 95% 신뢰 구간이니까 이때는 1.96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표준 오차 루트 n은 주어졌죠. 200 대입하고, 그 다음에 이것도 주어졌죠. 표준 편차 주어졌어요. 100. 100 대입하면 돼요. 대입해서 풀어주면은 신뢰 구간은 236점과 263점. 요 사이에 95% 신뢰 수준 하에서 구한 신뢰 구간은 236과 263. 요 사이에 있을 가능성이 95%다라는 얘기입니다. 모평균이 요 사이에 있을 가능성이 95%다라는 얘기예요. 신뢰 구간은 이렇게 구하면 되고요. 간단해요. 그냥 대입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모분산이 알려져 있지 않은 게, 일반적으로는 모분산이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알려져 있지 않아요. 자, 모분산을 정규분포인데, 이같이 정규분포, 확률 표본이라고 할 때, 표본 평균에, 표본 평균, 요게 여기 와 있어야 되는데, 이거의 분포는 이와 같이 됩니다. 앞에서 우리가 표본 평균의 분포의 평균은 뮤이고, 표본 평균의 분포의 분산은 n분의 시그마 2승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앞에서 실제로 해봤고요. 정규 분포를 따릅니다. 표준화하면은 이렇게 된다는 거. 이거를 갖다가 표준화하면은 요 정규 분포를 따라요. 이걸 표준화한 거죠. 값에서 평균을 빼주고, 이거를 표준화하면은 요 값을 z 값으로 바꿔주는 거죠. 표준화하면은 요 평균 빼주고, 요 루트 쓰면 표준 편차로 나눠주면은 표준화하는 거니까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95% 신뢰 구간을 구하는 것은 이렇게 됩니다. 신뢰 구간은 똑같아요. 같은데, 그런데 요거를 우리가 몰라요. 요거를 몰라. 요 값을 모르죠. 자, 표준 편차도 모평균 뮤와 마찬가지로 모수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표준 편차의 추정량인
우리가 모 표준 편차를 추정할 때 표준 편차를 가지고 추정하니까 요거 대신에 요거를 이용한다는 얘기예요. 표준 편차를 이용해요. 모르니까. 우리가 추정할 때는 모 표준 편차도 표준 편차를 가지고 추정을 하니까 요거 대신에 모 표준 편차 대신에 표준 편차를 이용해요. 해서 통계량인 경우에 앞에서 요거를 모르니까 이렇게 대입을 해줘요. 이 경우 통계량은 Z가 아니고 T로 바뀝니다. 이렇게 T로. 요게 만약에 시그마 모 표준 편차이면은 그냥 Z 값인데 이걸 모르니까 이거 대신에 부분 표준 편차를 사용합니다. 그 대신에 이게 Z 값이 아니라 이제 T 값으로 바뀌어요. 이렇게 T로. 그래서 이게 대신 이거 대신에 요거를 대입해 준 거고요. 자, 통계량 T는 표준 정규 분포가 아닙니다. 이제 아니에요. 몰라요. 그래서 자유도가 n-1인 T분포를 따라요. T분포. T분포표를 보고 우리가 요 인계값을 찾아내야 돼요. T분포는 부분 관측치의 수 마이너스 1, 즉 n-1로 계산되는 자유도에 따라서 분포의 형태가 결정되는 T분포표가 주어집니다. 주어져요. 이거는 T분포표가 주어져요. 요거는 제시를 할게요.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T분포표. 자, T분포표는 다음과 같이 주어지고요. 이와 같이 T분포표가 주어지고요. 이 분포표를 가지고 우리가 그 임계값, 임계점의 그 계수 값을 찾아내면 됩니다. 자, 신뢰 구간을 구하는 경우에 주어진 신뢰 수준 하에서 신뢰 계수를 T분포표를 이용하여 구하면 돼요. 이 계수, 신뢰 계수에 의하여 신뢰 구간을 구하는데 이를테면 표본의 수가 n이 10인 경우 n이 10이고요. 그리고 자유도는 n-1이니까 자유도는 9가 되겠죠. 자유도는 n-1에서 9가 됩니다. 9. 그리고 T분포표에 의해서 자유도가 9, 그 다음에 T는 2분의 알파 0.025, 자유도가 9, 그 다음에 T의 2분의 알파는 이게 0.025니까 2분의 알파니까 0.025 1대의 요 임계값은 우리가 찾아보면은 자유도가 세로로 9고요. 그 다음에 0.025일 때 (2.26이죠) 2.26 9일 때 여기 있죠. 2.26 요게 되겠죠. 자, 자유도가 9, 그 다음에 알파는 2분의 알파입니다. 2분의 알파. 그러면 2.26일 때 2.26이 됩니다. 2.26. 이와 같이 찾아내면 되고요. 임계값은 2분의 알파로 우리가 찾아내면 되니까 이와 같이 찾아내면 되고요. 그래서 이와 같이 자유도가 9, 그 다음에 t분의 이거는 2분의 알파로 구하면은 됩니다. 해서 구하면은 2.26, 임계값이 2.26이 되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요 t 대신에 요것 대신에 요 변환한 t 값, z 값이 아닌 t로 변환한 요 값을 대입해서 뮤에 대해서 풀어주면 돼요. 똑같아요. 뮤에 대해서 풀어주면은 우리가 앞에서 구했듯이 이와 같이 우리가 구할 수가 있어요. 해서 정리를 하면은 앞에서 우리가 모분선을 알고 있을 때에도 마찬가지로 표준화해서 그 x 값을 표본 평균 값을
표준화해서 값을 표준화한 그 값을 갖다가 대입을 해서 풀어줬듯이 똑같은 방식으로 지금 대입해서 풀어주면은 이와 같이 됩니다. 똑같은 유사한 식을 얻을 수가 있어요. 95%의 신뢰 구간은 이와 같이 95%일 때 요게 2.26입니다. 양쪽이니까 2분의 알파에서 2분의 알파에서 알파는 1 마이너스 신뢰 수준 1 마이너스 0.95 해주면은 돼요. 그러면은 0.5에서 0.025 2분의 알파에서 0.025일 때 자유도가 9이고 그리고 t의 2분의 알파일 때 이게 2.26이었죠. 그대로 유사한 우리가 요 신뢰 구간을 구할 수가 있어요. 이와 같이. 그래서 표본 평균에서 마찬가지죠. 이게 모분산을 알고 있을 때는 이게 그냥 시그마였는데 루트 n분의 s 표본의 표준 편차 이용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표준의 표준 편차 루트 n분의 s인데 따라서 이거 대신에 요 s를 이용하는 대신에 요 임계값은 t분포를 보고 찾아내면 된다는 얘기예요. t분포를 자유도 n-1 n-1 그리고 n이 10인 경우는 자유도가 n-1이니까 9와 자유도와 그 다음에 t 2분의 알파를 가지고 요 임계값을 계수를 우리가 찾아내면 되고요. 하지만 자유도가 30 이상인 경우는 이 경우는 이제 30 이상일 때는 t분포간이나 표준 정규 분포를 이용하여 구하면 됩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조사에서는 30보다 작은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t분포가 아니라 그냥 표준 정규 분포표를 이용해서 우리가 신뢰 구간을 구하면 됩니다. 자, 이 경우는 n이 30보다 크면 n이 크면은 일반적으로 정규 분포를 따라요. 따라서 그냥 정규 분포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여기 s지만은 시그마 대신에 s를 이용하지만 모 표준 편차 대신에 표준 편차를 이용하지만 표본의 표준 편차를 이용하지만 30보다 n이 30보다 큰 경우는 정규 분포를 이용해서 우리가 신뢰 구간을 구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문제를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10마리 쥐가 미루를 통과하는데 걸린 시간이 다음과 같다. 즉 미루를 통과하는데 걸리는 평균 시간의 95% 신뢰 구간을 구하라. 평균 일단 구하고요. 구하면은 이와 같이 구하고요. 표본 평균. 모 평균은 몰라요. 모분산 몰라요. 우리가 모분산을 몰라요. 모분산은 우리가 알고 있지 못합니다. 그리고 표준 편차를 구하니까 4.27이 나왔어요. S. 자, 그러면 신뢰 구간을 95%니까, 자, 95%니까 자유도가 10-1, 그러니까 9고, t분포에서 9일 때, 이것도 9일 때, 그 다음에 2분의 알파, 자유도가 9이고, 그 다음에 요거 2분의 알파를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2분의 알파는 1-95는 알파는 5%고 5% 2로 나누면 0.02입니다. 요 값을 우리가 t분포 표를 보고 찾아내면 돼요. t분포 표를 앞에서 우리가 찾았었죠? 찾았었어요. 자, t분포 표를 보시면은 자유도가 9이고요. 10-1 그리고 알파 2분의 알파를 한 값이 0.02니까 이때 요 값이 정확하게 하면 2.262입니다. 그냥 2.26으로 했어요. 우리는 자, 이와 같이 자유도가 9이고 2분의 알파 값이 0.025일 때 요 개수가 2.26이니까 95% 신뢰 구간은 우리가 표본 평균을 가지고 임계값 곱하기 표본 평균의 표준 오차를 가지고 구하는데, 요게 표준 오차죠. 구하는데 요게
시그마 대신에 S를 대입해서 임계값이 표준 정규 분포가 아니라 T분포표를 보고 찾아냈습니다. 작은 값, 큰 값 대입해서 풀어주면은 이렇게 나와요. 32.25, 38.35가 되네요. 그래서 95% 신뢰 구간 값은 32.25와 38.35가 됩니다. 요 사이에 모평균이 존재할 가능성이 95%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3번 해볼게요. 문제. 산성비가 공해에 기인한다고 알려져 있고요. 점차적으로 B의 산성도가 높아지고 있죠. 보통 B는 pH 값이 5.71, 0이 산성이고 14가 알칼리성이에요. 0에서 14까지. 40개니까 40개죠. 이게 30이 넘으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표준 우리가 모분산이 알려져 있지 않지만 이게 n이 30 이상이면은 정규 분포를 따르니까 t 분포표 볼 필요가 없어요. 그냥 n이 크면은 물론 그냥 시그마 대신에 모 표준 편차 대신에 요 시그마를 이용하지만 요 시그마 대신에 표분의 표준 편차를 이용을 하지만 t분포가 아니라 n이 30보다 크니까 그냥 정규 분포 가지고 하시면 돼요. 그래서 표분의 평균이 3.7이고 s가 1.2가 나왔네. 뭐 간단하네요. 요거 표분 평균 가지고 구하는 거예요. 표분 평균 마이너스 플러스 해서 30보다 크니까 당연히 요 값이 정규 분포죠. S지만 요게 S로 시그마 대신에 S로 바뀌면은 이게 30보다 작으면 T분포 표를 가지고 요가 임계값을 우리가 구해야 되는데 n이 30보다 크니까 그냥 정규 분포를 따릅니다. 그래서 구할 때도 마찬가지로 요 값은 정규 분포에서 95% 신뢰 구간에서 임계값은 1.96이니까 이와 같이 임계값을 대입을 한 다음에 루트 n분의 시그마 대신에 루트 n분의 s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그대로 그냥 n 주어져 있고 40, s 앞에서 우리가 구했죠. 정해져 있죠. 그대로 그냥 대입하시면 돼요. 그러면 신뢰 구간 95% 모평균 뮤의 95% 신뢰 구간은 이와 같이 대입해서 풀어주시면 돼요. 1.2가 나왔죠. S가. 그리고 N이 40이고 그 다음에 부분 평균이 3.7이었어요. 그래서 풀어주면은 3.3과 4.07이 되네요. 산성도가 높다라고 할 수 있네요. 0에 가까우니까 14가 아니라. 그래서 요 사이에 있을 모평균이 3.3과 4.07 사이에 있을 가능성이 95%다라는 얘기입니다. 95% 신뢰 수준 하에서 구한 요 산성도를 구한 모평균은 3.3과 4.07 사이에 존재할 가능성이 95%다. 신뢰 구간은 3.3과 4.07이 된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점 추정과 구간 추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모집단에 대한 평균, 즉 모평균에 대한 추정은 표본 평균으로부터 우리가 추정을 하고요. 다시 말해서 표본 평균 분포의 평균은 모집단 평균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보통 표본 평균으로부터 우리가 모집단의 평균을 추정을 합니다. 그리고 모집단에 대한 분산, 모분산도 마찬가지로 표본 분산으로부터 우리가 추정을 하는데 표본 분산을 가지고 추정을 할 때 우리는 불편 추정량, 최소 분산, 불편 추정량으로 모 분산을 추정을 하기 때문에 표본 분산으로부터 모집단에 대한 분산을 추정을 할 때 분산을 계산을 할 때 편차 제곱의 합을 n이 아니라 n-1, 즉 데이터 수 -1로 우리가 모집단의 분산을 추정을 함으로써 불편 추정량을 추정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모집단에 대한 비율을 추정을 할 때도 마찬가지로 표본 비율로부터 모집단 비율을 우리가 추정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앞에서 설명을 드렸듯이 표본 비율 분포의 평균이 바로 모집단
비율과 일치한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고요. 따라서 모집단 비율을 추정을 할 때 표본 비율로부터 모집단 비율을 추정을 한다 라는 것을 설명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 구간 추정에서는 모분산, 시그마 2승, 모분산을 알고 있을 때와 모를 때, 알고 있지 않을 때, 요게 좀 다른데, 모분산, 시그마 2승을 우리가 알고 있을 때, 모평균, 모집단에 대한 그 평균의 신뢰 구간을 구할 때는, 정리하시면, 다시 말씀을 드리면, 표본 평균을 이용한다고 했습니다. 표본 평균을 이용해서 우리가 모집단의 그 모평균의 신뢰 구간을 구할 수가 있는데 이같이 표본 평균을 이용해요. 작은 값과 큰 값을 구할 때 아래 값과 위의 값을 구할 때 임계점에다가 요 표본 평균의 분포의 표준 편차 즉 표준 오차를 곱해서 우리가 요 곱한 값을 임계점에다가 표준 오차를 곱한 값을 표본 평균에서 빼면은 하한값이 되고요. 표본 평균에다가 더해주면 그게 상한값이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가 구할 수가 있는데 이 임계점은 90%일 때 1.645라고 했고요. 그리고 95일 때 95%일 때 1.96이고요. 그 다음에 99%일 때 2.57이다 라는 것만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으면은 요 임계점을 대입을 해서 표준 오차를 곱해서 즉 루트 n분의 시그마를 곱해서 표본 평균으로부터 빼주고 표본 평균에다가 더해주면은 그 신뢰 구간 값을 구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어서 모분산을 모를 때 일반적으로 우리는 이 모분산을 모릅니다. 모분산은 알려져 있지 않아요. 모분산이 알려져 있지 않을 때 그때 모집단에 대한 평균, 모평균, 뮤에 대한 그 신뢰 구간을 구할 때는 계산할 때 앞에서 설명드린 모분산을 알고 있을 때와 유사한데 이와 같이 마찬가지로 표본 평균을 이용해서 우리가 플러스 마이너스 임계값은 우리가 이 표준 오차에서 루트 n분의 s입니다. 시그마를 모르고 요 시그마 모 표준 편차를 모르기 때문에 대신에 요 모 표준 편차 대신에 시그마 대신에 요 s 즉 표본의 표준 편차를 이용해서 우리가 모분산을 모를 때 모평균에 대한 신뢰 구간을 구하는데 자, 모 표준 편차 대신에 표본 표준 편차를 대신해서 사용을 할 때는 이때는 분포가 정규 분포가 아니라 t 분포를 따릅니다. 자유도가 n-1인 2분의 알파인 요 t 분포를 따라요. 따라서 우리가 임계값을 구할 때는 정규 분포가 모분산을 모를 때 모평균에 대한 신뢰 구간을 구할 때는 임계값을 정규 분포가 아니라 t분포표를 이용해서 우리가 구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이 t분포표를 통해서 우리가 임계값을 어떻게 찾아내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n-1 n-1이죠. 자유도가 n-1이고 그리고 2분의 알파일 때의 그 임계값을 찾아내면 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분포의 좌우 꼬리의 그 면적이 2분의 알파일 때 그 t값을 찾는 거예요. 면적이 2분의 알파일 때의 그 t값을 찾아냅니다. 그 t값이 바로 임계값이 되는데 자, t분포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이 임계값 찾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자, 이와 같이 t분포표가 주어집니다. 자, 자유도가 예를 들어서 자유도가 앞에서 우리가 했던 자유도가 9이고요. 표본의 수가 10개 n-1 9일 때 그리고 알파가
신뢰 수준이 95일 때, 이 면적이 95일 때, 1 마이너스 0.95 하면은 신뢰 수준이 95일 때, 이 알파는 바로 0.5가 되겠죠. 0.5. 0.5를 2로 나누면 0.025가 되겠죠. 해서 2분의 알파, 요 면적이 2분의 알파 0.025가 되는 거죠. 0.025, 여기도 0.025 더하면 5%, 알파가 5%가 되는 거죠. 자, 95% 신뢰 수준 하에서 신뢰 구간을 구할 때 알파는 0.5이고 0.5를 나누면 0.025가 됩니다. 그래서 0.025, 알파는 0.025, 자유도는 9일 때, 그때의 임계값은 바로 요게 마이너스 2.262, 마이너스 2.262가 되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2.26이 되겠죠. 위의 값은. 그래서 알파 1 마이너스 알파 1 마이너스 5 하면 95가 되겠죠. 0.95, 0.595일 때, 즉 좌측 꼬리값이 2분의 알파인 면적일 때의 임계값은 바로 2.26이라는 뜻이에요. 2.26. 만약에 자유도가 10이다. 그리고 알파 값이 만약에 0.005다 라고 0.005다 라고 하면은 요게 요 알파 값이 0.005다 라고 하면은 그때 자유도가 10일 때는 임계값은 3.169, 3.17이 되겠죠. 이와 같이.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가 T분포, 모분산을 모를 때는 시그마 대신에, 즉 표준편차 대신에 표본 표준편차를 대신해서 사용해서 신뢰 구간을 구하는데, 모분산을 모를 때는 T분포를 따르기 때문에 T분포에서 n-1 자유도, 그 다음에 2분의 알파, 양쪽 뿌리 면적이 2분의 알파일 때 요 신뢰 T값을 우리가 임계값을 찾아서 신뢰 구간을 구하면 됩니다. 자, 이와 같이 모분산을 모를 때는 표준 평균을 이용해서 구하는데, 그리고 시그마 대신에 S를 이용하는데, 표준 오차에서 루트 n분의 시그마 대신에 S, 이때는 T분포표를 이용해서 이 임계값을 찾아내면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신뢰 구간을 구하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n이 30보다 클 때는 T분포표가 아니라 그대로 정규 분포표를 통해서 90%일 때 1.645, 95일 때 1.96, 1.645, 그 다음에 1.96, 그 다음에 99%일 때, 신뢰 수준이 99%일 때 2.57, 요거를 요 임계값을 이용해서 구하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상을 정리를 하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와 같이 모분산이 알려져 있는 경우는 앞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표본 평균을 이용해서 우리가 신뢰 구간을 구하지만 임계값에다가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 표준 오차를 곱해서 빼주고 더해주고 하한값은 빼주고 상한값은 표본 평균에다가 더해주면 된다고 했고요. 임계값은 90일 때 1.645, 95%일 때 1.96, 99일 때 2.57. 그리고 모분산이 알려져 있지 않은 경우,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알려져 있지 않은 경우는 n이 30보다 작은 경우는, 이 경우는 요 표준 편차, 표준 오차, 표본 평균의 표준 오차에서 요게 시그마 대신에 요 S를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 표본의 표준 편차를 이용하기 때문에 이때는 자유도가 n-1인 T분포를 따른다고 했습니다. 그때 요 임계값은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2분의 알파 자유도 n-1에서 찾아서 요 루트 n분의 S를 곱해서 빼주고 더해주면 된다고 했고요.
그리고 n이 30보다 클 때는 t분포가 아니라 정규분포에 가까워지기 때문에 근사해지기 때문에 그냥 정규분포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이상 정리를 마치고요. 이어서 모비울 P의 실내 구간 추정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모비울 P는 모비울의 P는 어떻게 추정을 해요? 점 추정할 때 표본비율의 표본비율 분포의 평균은 모비율과 같다고 그랬어요. 표본비율이죠. 이게 P캡, 표본비율의 기대값, 평균은 P와 같다. 즉, 모비율과 같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모비율 P의 추정량은 표본비율로 우리가 보통 추정을 합니다. 이와 같이. 그래서 표본비율, P캡의 평균과 분산은, 자, 표본비율의 분포의 평균은 P, 모집단 비율과 같다고 그랬고요. 분산은 N분의 PQ라고 그랬어요. N분의 PQ라고 했습니다. 근데 Q는 당연히 1-P가 되죠. 해서 우리가 이와 같이 N분의 P1-P, N분의 PQ 분산은 라는 것을 우리가 표본 분포에서 설명을 드렸고요. 자, 따라서 중심극한 정리에 의하여 표본 비율은 표본의 크기가 클 때, NP가 5보다 클 때, 혹은 NQ가 5보다 클 때는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그랬어요. 정규분포. 이와 같이 표준화를 합니다. 정규분포를 따르니까 이 표본 비율을 값에서 평균을 빼주고 표본 비율의 평균은 P니까 평균을 빼주고 그리고 표준 오차, 표본 비율 분포의 표준 편차, 즉 표준 오차 루트 n분의 pq죠. 원래 분산이 n분의 pq니까 루트를 쓰여주면 되겠죠. 그러면은 이와 같이 표본 정규 분포가 됩니다. 해서 이와 같이 우리가 z 값을 우리가 표준화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표본 비율 p에 대한 신뢰 구간, 자 신뢰 구간이죠. p에 대한 신뢰 구간을 구할 때는 주어진 중심극한 정리에 의하여 표준 정규 분포표를 표준 정규 분포를 이용해서 우리가 구하면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듯이 95%일 때 0.95일 때 임계값이 0에서 1.96까지일 때 요게 0.96일 때 그리고 마이너스 1.96 그 다음에 1.96일 때 요 면적이 95라는 거 말씀을 드렸어요. 앞에서 우리가 다뤘고요. 그래서 95일 때 요 Z가 요 사이에 있을 확률이 95일 때 임계값은 1.96, 1.96입니다. 0에서 1.96, 마이너스 1.96에서 1.96까지일 때 이게 95%라는 얘기예요. 95% 중간이. 따라서 요거를 여기에다 대입해서 P에 대해서 풀어주면 됩니다. 자, 이와 같이 Z 대신에 요 표준화한 값을 대입을 해서 요 P에 대해서 풀어주시면은 이와 같이 구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풀어주면은 하한 값과 상한 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자, 표본 비율을 이용해서 모평균도 모분산도 전부 표본 평균 그 다음에 표본 분산 표본 비율을 이용해서 구합니다. 우리가 신뢰 구간을 구할 때 마찬가지로 모비율에 대한 신뢰 구간을 구할 때도 요 표본 비율을 이용합니다. 표본 비율 한 값일 때는 빼주고 상한 값일 때는 더해줘요. 표본 비율에다가 무엇을? 임계값 곱하기 표본 비율 분포의 표준 오차 표준 편차를 곱해주면 돼요. 해서 표본 비율 하지만 이 표본 비율의 표준 오차인 요거는 오차인 요거에 모비율 P가 있죠. 이게 모비율입니다. 모비율이에요. 모비율인데 이 P의 추정량인 표본 비율 P캡으로 대체해주면 돼요. 요게 지금 우리가 모르고 있어요. 모르기 때문에 요거로
여기에다가 대체해주면 돼요. 대치하여 대신 넣어서 구하면은 95%의 실내 구간은 95일 때 표준 정규분포에서 인계값은 0.95니까 1.96이니까 인계값 1.96, 1.96이죠. 표본 비율을 구할 때 인계값은 1.96이고 이것만 바뀌어요. 요 안에 P 대신에 표본 비율을 이용해서 구하면 돼요. 이와 같이 요거를 대입해서 그러면은 공식을 우리가 이렇게 유도할 수가 있어요. 요 표본 모 비율의 실내 구간은 요 사이에 있을 확률은 1-알파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와 같이 공식을 우리가 도출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따라서 모 비율의 실내 구간은 이게 만약에 알파가 5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95%가 되겠죠. 실내 구간. 자, 95일 때 임계값은 1.96. 임계값 대입하고요. 그리고 루트 n분의 PQ인데 PQ 즉 P 가로 열고 1-P인데 P 대신에 표본 비율을 대입해서 풀어주면 된다고 했어요. 이와 같이 표본 비율. 그래서 넣어서 대입을 해서 풀어주면 우리가 모 비율의 실내 구간을 구할 수가 있다. 자, 문제를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21년 5월에 실시된 국회의원 선거에서 선거일 하루 전에 1000명을 대상으로 김 후보에 대한 지지율을 조사했어요. 그래서 540명이 후보를 지지한다고 합니다. 그 후보가 과반수의 표를 얻을 수 있는지 설명하라. 자, 실내 구간 구해서 우리가 설명하면 돼요. 자, 지지율에 대한 추정치는 1000명 중에서 540명이니까 n분의 p죠. 지지하는 쪽이니까 0.54가 되겠고 그 후보에 대한 지지율은 그 후보에 대한 지지율인 이 p 모비율 p의 95% 실내 구간은 그대로 대입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95%이니까 95일 때 정규 분포에서 95이니까 정규 분포에서 1.96입니다. 1.96 인계값 1.96. 그 다음에 요거는 나와 있죠. 0.54 구했고요. 0.54. 요거 0.54. 그 다음에 0.54 0.54 0.54 전부 대입하면 돼요. 0.54. 그리고 n은 1000이죠. 1000. 요거 1000 대입하고 1000 대입하고 그러면 뭐 계산만 해주면 되겠네요. 그러면은 얼마가 나오냐? 51과 하한값이 51%, 상한값이 57이 나오네요. 따라서 우리가 95%의 신뢰 수준 하에서 95%입니다. 이게 95%일 때 신뢰 구간은 95%를 기준으로 했을 때 신뢰 수준 하에서 그 후보에 대한 지지율의 범위는 51%에서 57% 사이에 있다고 믿을 수 있어요. 따라서 그 후보는 과반수의 표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모 비율이 51%와 57% 요 사이에 있을 가능성이 95%라는 얘기야. 95%. 즉 95% 신뢰 수준 하에서 우리가 구한 신뢰 구간은 51에서 57까지입니다. 57까지. 따라서 이 후보가 과반수의 표를 얻을 수 있는 모 비율이 51과 52%, 57% 사이에 존재하니까 50% 넘으면 당선되는 거니까 과반수 표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우리가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신뢰 구간에 대한 내용이고요. 요 과제는 한번 여러분이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요 11강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어서 이 검정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마치게 수고했습니다.